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소망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행복소망의 멘트인 빛을 향해 서라. 그러면 그림자가 항상 뒤에 있다. 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살라라는 말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긍정에도 이 명품 긍정이 있고 짝퉁 긍정이 있다라는 말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힐링이 있는데 이 치유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기만적이고 왜곡된 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대부분의 경우 힐링은 사실은 힐링을 가장한 킬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힐링을 하나씩 다뤄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긍정의 심리학 또는 긍정의 힘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관주의자는 장미에서 가시가 아닌 꽃을 보고 비관주의자는 꽃은 잊어버리고 가시만 본다. 칼릴 지브란의 말이거든요. 한때 한참 유행했던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책에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Law of Attraction이라고 하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원하는 걸 결정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내가 그걸 얻을 자격이 있다고 얻을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런 다음에 몇 분간 눈을 감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때의 감정을 한번 상상해 보라. 그런 다음에는 이제 고마워하면서 그 감정을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주한테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우주가 당신에게 나에게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복을 말하고 그리고 그걸 가족이나 주위 그리고 또는 미래에다 선포하라고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긍정적인 사고가 유행하는 것은 어떠한 것의 방증이냐면 그만큼 세상이 부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부정적이 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의 사고가 부정적이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우리들이 살아나가는데 너무 부정적이 되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이런 이 피곤함과 걱정 이런 걸로 가득 쌓여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에 대한 긍정의 심리학이나 긍정의 힘 같은 이런 거짓말들이 사실은 유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잘 알고 계시겠죠. 2008년도에 그 미국에서 시작해서 세계 경제 위기를 불러왔고 지금도 그 여파가 심각한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하는 그 맹목적 낙관주의가 원인이었거든요. 제가 맹목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신화에 대한 순진한 긍정을 가지고 무모하게 투자했다가 많은 하우스포들이 양산됐죠. 주가 상승이라는 부푼 기대감에 취해서 수많은 개미들이 돈을 투자했다가 쪽박을 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근거의 바탕을 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형식적인 말은 하지만 소위 힐링이나 성공 전략과 관련된 이 긍정의 심리학은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되겠지라고 믿고 싶은 그러한 우리 일반인들의 심리를 이렇게 잘 사용을 해서 또 역으로 그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본질이겠죠. 실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 소수의 성공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성공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겠습니까? 또 그렇게 성공을 한 것이 정말 그들의 행복이겠습니까? 정말 생각할 것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냥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싶은 대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당연히 안 좋죠.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40명 이상이 매일 자살하고 있는데 그런 허무적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이 종국적 포기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부동산을 투자했다가 쪽박을 차고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이 맹목적 긍정이 맹목적 비관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맹목적으로 긍정하는 것이나 맹목적으로 비관하는 것은 마치 집착과 증오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두 얼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칼릴 지브란을 인용을 하면 만약 그때 장미 옆에 가시를 보았다면 달콤한 돈의 향기에 움켜진 장미로 나만 가시에 찔려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 가시에 함께 찔려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때 덜컥 대출받아 집을 사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대보증을 쓰지는 않았을 텐데 긍정의 심리학이 긍정적인 사고가 또는 긍정의 힘이 이 짝퉁 힐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긍정하라라는 말처럼 추상적인 말은 없거든요. 무엇을 긍정하고 왜 어떤 근거로 긍정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없다면 그건 맹목적 긍정이죠. 맹목적 긍정의 본질적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맹목적 긍정의 특징은 맹목적 부정하고 같은 특징, 즉 본질에 대한
침묵, 본질에 대한 사유의 차단입니다. 본질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사실은 긍정적 사고 이전에 무엇을 긍정하고 무엇을 긍정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지혜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허구와 진실을 분리하지 않는 것과 같고, 그것은 행복과 행복감을 구분하지 않는 것과 같고, 그것은 사실은 우리 부모님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저 사람도 내 부모가 될 수 있어. 이 사람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사실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소망 식구들은, 아니 모든 인간은 단 한 번 태어나 단 한 번 살고 단 한 번 죽는 절대적 일회성, 대체 불가능성의 존재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존재,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만큼 소중한 존재는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그냥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허구적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쥐구멍에도 볕이 들 날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실 쥐구멍엔 볕이 들지 않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고생 끝에 낙을 꿈꾸다 멘붕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하는 것이죠. 컵 안에 물이 반쯤 차 있다. 물이 반밖에 안 남았습니까? 아직 반이나 남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거기에 비교해 보니 전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반을 살았는데 아직 인생의 반이 남았다고, 그것도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생각 없는, 아직 내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고 무엇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내 인생 후반을 무엇을 위해서 연금을 준비하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답도 없이 그냥 그래 내 인생은 아직 반이나 남았어, 또는 반 이상 남았어.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데 제 자신을 보니 반이 훨씬 지나갔다. 반밖에 안 남았다. 어쩌면 얼마 남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고 더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늘렸고, 그래서 진리를 만났고 이제 8살이 돼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긍정이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인생의 타겟이 무엇을 위해 긍정할 건지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긍정입니다. 따라서 맹목적 긍정이 아니라 합리적 긍정이 답입니다. 사람들은 꿈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고 얘기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의 꿈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죠.
행복한 노년이나 행복한 삶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복을 알고 행복에 대해 고민하고 지금부터라도 나의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을 원할 수는 없는 일이죠. 모르는 걸 원할 수는 없으니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행복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원하고 또 준비하며 또 그것을 긍정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행복의 맹목적 긍정이 아니라 합리적 긍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긍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긍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부정도 필요합니다. 아닐 땐 돌아서야 합니다. 긍정의 힘이나 시크릿이나 긍정의 심리학을 부추기면서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행복감의 길을 말씀드렸죠. 그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햇님이 달님이 엄마가 실제 진정한 의미의 계단이 아니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러한 삶을 사는 나의 인생이었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로 긍정이 아닙니다.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멈추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잘못된 두 갈래 길에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면 그것을 깨달은 순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길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 삶을 바꿔야 되고 내 마음을 바꿔야 되고 내 인생을 바꿔야 하고 내 삶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부정은 허무적 부정이 아닙니다. 현명한 부정이죠. 지혜로운 부정이죠. 지혜로운 부정은 비관주의나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신중함과 사려 깊음입니다. 부정이 지혜와 연합되면 신중함과 사려 깊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생산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합리적, 생산적, 현명한 부정이야말로 진정한 긍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맹목적 긍정과 허무적 부정은 어리석음의 사촌이에요. 그리고 합리적 긍정과 생산적 부정은 지혜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맹목적 긍정과 허무적 부정은 어리석음의 사촌이에요. 그리고 합리적 긍정과 생산적 부정은 지혜의 어머니입니다. 이 후자가 바로 명품 긍정이고 명품 부정인 것입니다. 왜요? 그 긍정과 부정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무엇일까요? 내 삶에 참 가치, 참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지구멍에서 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빛이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빛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쥐구멍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받침대를 세우고 빛을 향해, 그 방향을 향해 벽을 허물고 문을 열어 젖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림자가 내 뒤로 가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쉼보르스카라고 하는
시인의 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지금의 첫 음절은 이미 과거를 향해 떠난다. 시간은 만나는 순간 사라지고 생각하는 순간, 아니 생각할수록 잊혀져 갑니다. 이 세상에는 두 번 사는 나는 없고 두 번 죽는 나도 없습니다. 인생엔 연습도 복습도 오류를 수정할 지우개도 없습니다. 지금 단 한 번의 시간이 나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을까? 어떤 의미와 가치로 그것들을 채울 것인가?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존재. 그 존재가 정말 내가 그 존재의 가치를 안다면 그 존재의 삶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라고 하는 그 문제만큼 내가 많은 시간과 정성과 진지함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힐링은 그냥 여우가 포도가 떨어지듯 기다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떨어질 거야 한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높은지, 내가 어떻게 해야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서 올라가서 딸 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긍정은 생각하는 긍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 공부나 우리가 행복감의 대상이라고 부르는 먹고 즐기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것들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진정한 긍정은 내 삶의 행복, 가치, 의미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긍정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생각하는 긍정이어야 하는데 그 생각하는 긍정의 바탕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긍정과 생산적인 부정이 토대로 깔려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없는 힐링, 진지함이 없는 힐링, 고민이 없는 힐링, 그것은 이미 죽은 힐링입니다.